어린이에게 세균을 주입하고 동상에 걸린 사람의 피부를 해부하는 병사들. 중국 지린성 기록보관소가 공개한 일제 731 부대의 생체 실험 모습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인 연구를 자행한 일본. 거기서 얻은 자료로 전후 의학 논문이 쏟아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바로 실험동물입니다. 1957년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간 최초의 생물체 라이카. 우주로 나가기 전 인류의 두려움을 줄여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주선을 탔을 때 조종사가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을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동물이었습니다. 우주견 라이카의 희생으로 구소련은 인류 최초로 우주인 가가린을 대기권 밖으로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험동물은 질병 연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로 만든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이 해로운지 여부를 알아보는 독성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식품을 먹거나 의약품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 실험은 실제적으로 신약 개발, 화학물질, 기타 화장품, 여러 가지 인간의 건강과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물질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이 돼야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목적이 워낙 많다 보니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도 다양합니다. 작은 쥐인 마우스, 큰 쥐인 래트 등의 설치류는 유전자 변형 실험과 면역학 실험에 많이 사용됩니다. 토끼는 사람 눈의 각막과 비슷한 크기와 구조를 지녀 인공 각막 개발에 많이 쓰입니다. 돼지는 인공 장기 개발, 개와 원숭이는 장기 이식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 실험 시설이 무려 850여 곳에 달합니다. 연구소나 병원에는 대부분 동물 실험 시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매년 약 500만 마리의 실험 동물들이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특히 인간에게 친숙한 동물인 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무척 큽니다. 필요한 일이긴 한데 좀 잔인하다. 너무 상처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좀 너무 사람 위주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는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요. 동물보호단체는 아예 동물 실험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완벽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기존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실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체 실험 방안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뉴질랜드라든가 캐나다 측에서는 관심 있는 과학자들에게 과학자들 또는 기관에 얼마의 그런 긍정적인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좀 이런 대체 실험 방향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많이 투자를 좀 하고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동물 실험을 대체할 만한 수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학계에서는 동물 실험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변합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신약을 사용했을 경우의 부작용을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NGO의 어떤 가족이 정말 이 동물 실험을 안 한 약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부작용으로 내 자식한테 이런 기형이 나타났다면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기형이 나타난 게 몇 퍼센트는 이렇게 하지만 개개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100% 이런 데미지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1960년대 독일에서 실제 끔찍한 부작용을 빚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탈리도마이드 사건입니다. 당시 임신 초기 입덧을 줄이기 위해 진정제인 탈리도마이드가 개발됐습니다. 효과가 워낙 좋아 수많은 산모가 이 약을 복용했는데 모두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를 출산한 겁니다. 피해자만 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쥐와 개 등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원숭이로 실험을 한 결과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약 물질의 경우 더욱 엄격한 동물 실험을 거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갖고 있지 않았던 동물 선택의 기준이라든지 다양한 동물에서 안전성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내용이 간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형아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신약도 있습니다. 아스피린 발명 이후 가장 획기적인 진통소염제라는 평가를 받았던 바이옥스. 하지만 바이옥스 복용 이후 약 2만 7천 명이 급성 심장 질환을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결국 제약회사는 자진 회수를 발표했고 사람과 가까운 실험동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부작용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설치류나 이제 비설치류는 인간과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인간과 상관관계가 가장 가까운 영양류를 쓴다면 그런 이제 약화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줄일 수는 있다고 봐요. 사람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아무 동물이나 쓸 수는 없습니다. 유전적으로나 질병적으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동물을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사용할 것이냐, 그럼 유전적인 팩터라든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에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데이터에 변동을 줄 수도 있고 환경, 사육 환경이라든지 동물 실험을 하는 연구자라든지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 있어서 실험 동물의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연구에 쓰이는 실험 동물은 특수한 조건에서 길러집니다. 수세대를 거쳐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종이 모체로 쓰여 증식한 뒤 사용됩니다. 사육시설도 특수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순종인지를 소위 지네틱 모니터링이라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생물이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한 28가지의 미생물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28가지의 병원균이 하나도 없는 쥐를 사용해야 되죠. 이런 실험동물 사육 조건을 특정 병원성 미생물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뜻의 SPF라고 부릅니다. 연세대에서 운영하는 SPF 실험동물 시설. 우리 안에 실험용 쥐들이 특성에 맞게 분류돼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22.4도, 습도는 45%를 항상 유지합니다. 병원성 세균과 0.2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도 차단하는 필터로 공기를 걸러 공급해줍니다. 이보다 더욱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무균동물 사육시설 아이솔레이터입니다. 무균동물 사육실에 들어가려면 출입 과정부터 까다롭습니다. 공기 샤워를 한 뒤 일회용 실험복으로 갈아입고 실험용 장갑과 전용 신발, 마스크도 착용해야 합니다. 무균동물은 미생물이나 기생충이 전혀 없는 동물로 바이러스나 세균의 생체 내 작용을 알아볼 때 사용됩니다. 인공 수정을 통해 태어나는데 출생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 외부와 차단된 아이솔레이터 안에서 살아갑니다. 수정란이나 정자를 무균적으로 일단 저희가 꺼냅니다. 그것을 그 깨끗한 쥐, 사람으로 얘기하면 대리모예요. 대리모에다가 그 수정란을 갖다가 자궁에 이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리모는 깨끗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새끼들은 깨끗하게 돼 있어요. 내부의 공기도 모든 미생물을 차단한 무균 공기가 주입되고 연구원도 장갑을 통해서만 동물을 만질 수 있습니다. 생산시설부터 또 실험실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소진이 없는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결과에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시설이 그런 거를 갖춰야만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아이솔레이터실에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2중 3중의 까다로운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구에 적합한 실험동물은 이처럼 과학적으로 생산되고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 같은 실험동물은 질병 연구와 신약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실험동물 산업,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 실험용지는 국내 한 업체가 직접 생산하고 관리해 연구소에 납품한 겁니다. 실험용 쥐부터 토끼, 그리고 개와 원숭이까지. 국내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실험동물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실험동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 중인 연구실. 머리를 열어 뇌에 전극을 심은 뒤 뇌신경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쥐인 레트는 기능성 MRI 실험에 사용됩니다. 초소형 MRI에 레트를 넣고 내부 뇌구조를 스캔합니다. 기초적인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우스와 레트. 20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했지만 이제는 국산 업체의 것을 씁니다. 품질도 선진국의 엄격한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킵니다. 마우스 레트를 포함한 조그마한 동물들의 산업적인 면이라든지 연구적인 면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고품질의 동물이라고 하는 SPF 그런 항목에 거의 일치하는, 그러니까 품질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국내 동물과 애국 동물이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벽한 국산화는 아닙니다. 외국 기업의 모체를 사용하면서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우스나 레트는 수세대에 걸친 엄격한 검사와 관리를 통해 모체를 선발합니다. 이 모체를 번식시켜 실험동물을 늘려가는데 아직은 이 모체를 우리 기술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마우스 한 마리의 가격은 약 6,000원, 레트는 약 15,000원 정도인데 여기에 로열티 비중이 평균 10%에 달합니다. 1년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마우스와 레트가 350여만 마리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모체 공급 회사는 매년 70여억 원의 로열티를 앉아서 벌고 있는 셈입니다. 그 로열티 때문에 아무래도 실험동물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고, 또 상승된 가격을 국내의 연구자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산업체뿐만이 아니고 국내 연구자, 또 국내 연구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마우스와 레트는 유전자 조작을 거치면 특이 형질을 지니게 됩니다. 털이 하나도 없는 누드 마우스, 당뇨나 치매를 유발한 마우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정 질병 연구에 꼭 필요한 실험동물인데 가격도 일반 마우스의 수배에서 수백 배에 달합니다. 이 기술은 다행히 서울대 출신 국내 바이오 기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성 실험과 장기 이식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용개입니다. 비글이라는 종인데 성질이 온순하고 영리한 데다 사람을 잘 따라 가장 많이 키워집니다. 여기에 영장류인 원숭이도 최근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캄보디아 캄퐁 친항에 있는 영장류 사육시설. 원숭이들이 철창이 아닌 여유로운 공간에서 여러 마리가 함께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화면을 통해 원숭이 생태를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길러진 원숭이는 베트남 항공을 통해 국내로 들어옵니다. 실험동물의 레트마이스부터 영장류까지 어떻게 보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을 만큼 국내 수준이 이미 글로벌 실험동물의 수준을 이미 최고의 실험동물 수준이 돼 있고, 이처럼 국내 업체가 생산한 실험동물은 국내 연구소나 제약사, 병원 등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실험동물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임상시험 수탁기관, CRO입니다. CRO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험과 데이터 분석을 대신해주는 곳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효율성을 위해 신약 임상실험을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엄청난 분야입니다. 국내에서도 몇몇 실험동물 업체에서 CRO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설과 비용 면에서 국가출연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비해 훨씬 불리합니다. 경쟁 상태가 돼서 거의 포화 상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있는 상태인데, 민간기업하고 국가에서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국내 CRO 기관 가운데 가장 공신력이 높고 시설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도 많습니다. 특히 자체 임상시험 여건이 안 되고
자본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 임상 수탁 비용을 다른 민간 업체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들이 가장 큰 불만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민간과 정부가 경쟁하는 그런 어떤 구도가 아니라 민간이 해놨는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잘 이래 체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국가의 어떤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도 수탁 비용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RO 업계의 동반 성장과 제약회사의 부담 측면에서 고민이 큽니다. 가격적인 차이는 이제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가격을 낮춰버리게 되면 그 다른 CRO 업계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너무 높여버리면 그 제약회사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좀 상의할 필요가 많이 있죠. 민간 기업의 수준을 우수 실험실 운영 기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수 실험실 운영 기준은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독성 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 인력과 실험 시설 장비, 시험 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와 식약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신약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이나 OECD, 미국 FDA에서 받은 국제 수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국내 제약업체의 50%는 국내가 아닌 해외 CRO에 임상시험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임상 시험 자료들이 굉장히 정확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규제로 들어가는 게 GLP인데 그 GLP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을 그 민간 CRO에서는 지금 맞추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가정집. 마당에 비글 6마리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 가운데 한 마리인 관우는 특별한 개입니다. 실험동물로 키워져 연구실에서 지내다가 지난 2010년 입양된 겁니다. 처음 입양됐을 때 관우는 우리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밖으로 나왔을 때마다 받았던 고통을 떠올린 겁니다. 견주 입장에서는 키우기 힘든 만큼 애틋함이 더했습니다. 한 2주 동안은 나도 파양을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구가 됐으니까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관우가 나한테 마음 열고 아, 이 사람이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할 것까지 걸린 시기가 제가 볼 때 한 1년은 걸린 것 같아요. 실험견을 입양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지만 관우처럼 잘 적응하는 사례는 생각 밖으로 많지 않습니다. 실험견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누가 그 시간을 누가 1년 동안 투자해 가면서 그걸 지켜봐주면서 누가 그래요. 구해야 된다 해서 구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는 거죠. 각 기관마다 설치되어 있는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운영도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은 실험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험동물을 사용하기 전 사용 목적과 마리수 등을 윤리위원회를 통해 적합한지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동물 실험이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용되는 동물이 고통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가, 보통 3R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제대로 적용되는가 이런 걸 갖다가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하지만 법으로 정확히 제정돼 있지 않아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기관의 운영위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되게 자발적이고 그 봉사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풀이 너무 없습니다. 인력이 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의 경우에는 뭐 대여섯 군데의 그 시설에 위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험동물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척 큽니다. 미래 블루오션인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따라 실험동물 산업도 같이 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실험동물을 자원으로 보고 투자한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3, 4년 전부터 마우스에 관련된 투자들이 시작됐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 마우스 표현형 분석 사업 같은 마우스에 관련된 투자, 또 영장류에 관련된 투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미래형 동물자원센터도 설립했습니다. 비임상 실험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민간업체에 분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장기 이식에 적합한 무균 미니돼지와 영장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키웁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로열티를 물지 않고 국내 독자적인 실험동물 브랜드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노화 연구, 뇌과학, 뇌질환, 그리고 줄기세포 연구 이런 데는 꼭 실용화 전 단계에 원숭이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원숭이를 국에 있는 원숭이를 안정적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퀄리티, 품질을 보증해서 연구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고 국경 없는 전쟁터라고 불리는 바이오 산업, 질병 연구, 신약 개발 등 바이오 산업의 핵심에는 실험동물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형 실험동물의 개발과 민관 CRO의 동반 성장,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실험동물에 대한 고마움이 조화를 이뤄야 할 때입니다.